저기 뭐야, 이제 공부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다시 수능을 봐. 이제 원래 작년에 시험 봐서 어디를 댔어. 근데 또 반수를 한다고 하고, 그러더니 또 뒤늦게 뭐 공부를 또 해. 근데 공부 스타일이 언젠가부터는 뭐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뭐 스터디 카페에 이렇게 다 가. 그리고 저녁 때 밤에 오고.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안 가. 안 가고 집에서 한대. 근데 집에서 하니까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낮에는 막 저녁 6시까지 계속 내내 자. 자고 밤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공부 스타일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혼자서 깨어있는 시간에 해서 몰입만 되고 뭐 대여섯 시간만이라도 한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걸 굳이 낮에 막 10시간, 12시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강조하는 건 몰입하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직장을 다니면 자기 공부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럼 직장 다니고 저녁 때 자기 딱 매일 2시간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때 시간이 귀한 거라는 게 알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해요. 그럼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방법에 딱 어떤 방법이 최선은 아닌데 자기한테 맞는 방법.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는 게 그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우리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매년 시험에 꼭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라서 가끔씩 나옵니다. 올해도 2022년도에는 행정 절차 내고 정보 공개도 냈지만 국가직 지방직 모두 개인정보 보호는 안 냈어요. 응? 올해 안 나왔으니까 또 내년에는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틀린 거 고르라는데 자, 1번은 문제 없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라. 맞습니다. 2번은 2번 어때? 개인정보 처리자에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명백히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는 동의 얻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런데 잘 보세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어요. 제공하는 거는 아니에요. 응? 2번이 어렵습니다. 응?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여러분 3번 답했어요? 3번 답한 사람 맞을 것 같아. 이게 있잖아. 출제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출제 당시 맞았어요.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둘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3번도 정답이고 2번도 정답이에요. 응? 그렇죠? 근데 2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응? 자, 4번은 두 번째 줄에 4번에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그런 개인정보 침해 사건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배웠죠? 맞고. 5번은 일정한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는 집단 조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제 당시는 2번만 정답이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제공은 이런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고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유.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유. 이거 상당히 어려운 출제였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규정을 잘 보세요. 수집 이용하는 데는 이 사유가 들어있지만 원래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 못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또 몇 가지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는 요 사유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심.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틀린 거 고르라 그랬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응? 자, 1번은 2번하고 3번하고 복수 정답이고 2번 문제는 1번이 정답. 왜 1번일까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이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사자, 법인 이건 다 빠져야죠. 그래서 첫째 줄에 사자 및 법인 이건 제외. 또 둘째 줄에도 또 빠져야 되고 사자 및 법인. 그래서 1번이고. 응?
그 다음에 2번의 핵심 문장은 뭐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단체나 개인도 포함하는 거고, 3번의 포인트는 3번도 틀렸다. 그치? 3번도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그죠? 역시 또 이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복수 정답입니다. 그렇죠? 3번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지. 응?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지금도 이렇게 출제해요. 요새도. 그럼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영상 정보 처리기 나오면 녹음은 못한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응?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1번. 그죠? 여기에 두 번째 줄이 잘못됐지? 오히려 가해자인 정보 처리자가 자기네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보고 조심.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정보 처리자 민간 단체나 개인일 때도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살아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제외 맞고, 4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청문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응? 이 금지 규정이 있어서 또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규정이 일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었고 문제 4번은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단체 소송에 관해서. 그죠? 그러면 1번 먼저 집단 분쟁 조정이 거부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집단 분쟁 조정을 먼저 거쳤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일정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2번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걸 허가하거나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 못한다고 불복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야. 이거 아까 그 교재에 있는 거 읽지를 않았나 보다. 응? 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해서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불복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래서 X. 답은 1번이겠다. 응?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무슨 법 적용해요? 민사소송법 적용하게 돼 있죠? 틀렸고, 4번은 100명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는 1000명 이상. 아니야. 1000명 맞죠? 소비자 단체는 1000명 이상. 비영리 민간 단체는 5000명 이상이 회원 수가 있어야 돼.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이상. 별 그지 같은 것도 내지? 응? 정답 1번. 이렇게 하니까 좀 번호가 헷갈린다. 그냥 여기서 2, 3. 그다음에 1, 3.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또 1. 그다음에 5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노조나 정당의 가입 탈퇴 여부, 건강에 관한 정보, 이런 거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정보고, 민감 정보는 수집 이용할 수 없는 게 원칙. 단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았을 때는 가능. 예외사의 둘. 자, 2번. 우리 대법 판례는 개인의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특징, 누군가를 딱 알 수 있는 개인정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보호 대상인데 국가가 법을 정해서 10손가락 지문을 찍어서 보관하고 경찰에 또 넘겨줘서 수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공익 목적에서 필요한 정도의 제한이라서 위법은 아니다. 응? 이렇게 결론 냈죠. 그래서 어쨌든 2번 웃기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죠. 아유, 이거 무슨 시험이야? 교육행위 너무 쉽게 냈었다 옛날에. 응? 5번은 2번이 정답. 3번은 뭐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분쟁 조정을 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4번 단체 소송 규정을 두고 있다. 맞죠? 자, 되셨습니다. 6번 옳은 거 고르래. 6번은 역시 포인트는 손해배상 얘기 나오면 두 번째 줄에 있어.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다, 즉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응? 맞게 냈죠? 1번 5, 2번. 그러니까 맞는 거 고르니까 1번.
1번이 답이야. 응? 자, 2번 어디가 틀렸을까? 응?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것만 포함하지? 따라서 사망자는 안 들어갑니다. 사망자 X. 그 다음에 3번은 두째 줄. 민간 단체, 개인도 포함합니다. 개인에 의해서 수집 이용되는 정보도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도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고 4번은 누구한테 개인정보 유출됐다. 그럼 개인정보 처리는 누구한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됩니까?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죠. 응?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닙니다. 위원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되는 항목이 뭐고 언제 어떤 경위로 유출됐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방법을 취하면 되고 등등 그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복구 조치를 위한 무슨 조치를 했고 이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방통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문제 7번은 틀린 거 그러래. 그렇죠. 2번이죠. 2번. 단체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일정한 소비자 단체와 비영리 민간 단체로 한정하고 있죠. 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인격 있는 단체라면 다 단체성을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네. 자, 1번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라고까지 격상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두 번째 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그다음에 항상 문장이 나오면 출제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문제 안 삼아. 그런 거는 아무것도 틀리게 만들 부분이 없어. 그 다음에 4번은 집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OX 옳게 연결한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그 정보 하나만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보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있지. 그것까지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억번 5가 와야 돼. 그러면 50%다. 2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 있는데 니은이 서로 달라져 있으니까 니은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다. 그럼 니은을 보면 자, 자기의 개인정보를 열람시켜달라 해가지고 열람을 하게 된 개인정보 주체는 뭔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정정해달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없으며 그랬죠? 벌써 틀렸어. 요구할 수 있고 이거 직접 그 해당 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개인정보 분쟁 유예를 통해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열람 신청은 어디다 할 수 있어? 해당 기관, 정보 처리 주체에게 해당 기관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공부했어. 이 민간 단체나 민간 법인 이런 개인이 정보 처리자일 때는 그 민간 단체나 법인에게 개인정보 열람시켜달라고 요구하고 공공기관일 때는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치? 근데 이제 여기는 막 뒤섞어놨어.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직접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응? 틀렸어. 그러면 다 할 필요도 없이 3번이 답이다.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연습이니까 디귿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될 때는 그 아동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응? 근데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야 동의를 얻는데 연락처를 모르니까 적어도 부모의 연락처 정도는 그 아동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 응? 디귿 5. 리을 개인정보 단체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O. 그 다음에 9번. 우리 국가직 시험, 지방직 시험은 이런 스타일을 잘 안 냅니다만 하여튼 순경 시험의 특성은 맨날 옳은 거 몇 개냐, 틀린 거 몇 개냐, 응? 그런 거에다 박스 문제를 많이 내요. 응? 하여튼 찌질하게 많이 내는데, 자 9번 틀린 거 모두 고른데 2개 있대. 2개씩 작전고 보니까. 자 기억번 어때? 핵심은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끝에 보면 개인정보 침해 요인 영향을 평가한 거야. 포인트가 할 수 있달까요? 하여야 한달까요? 이거예요. 그죠?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보내야 됩니다. 응? 그런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정보 영향 평가를 하려고 적극 노력해야 되지만, 그래서 핵심 단어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 영향 평가죠.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정보 영향 평가라고도 하는데, 이게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X 니은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할 수 있다. 이건 뭐 이치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 니은오 디귿.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뭘 만들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이거는 또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 조치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정해서 개인정보 처리적에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출제 당시는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따로 있고 출제 당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바꿔놨어요. 출제는. 근데 예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일 따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일 따로 했던 걸 몽땅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걸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 바뀐 법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귿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고를 거야. 기억 틀렸다. 니은 오. 그럼 니은은 기억 들어간 거 일단 제끼고, 니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귿 틀렸다. 그럼 뭐 4번이 답이지. 옳지 않은 거 그럼 기억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억하고 디귿. 기억 디귿.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은 개인정보 유출을 앓은 개인정보 처리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응? 처지그대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응? 그게 포인트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비읍은 단체 소송. 응? 단체 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냐면 그 개인정보 처리자, 응? 인 피고의 주소지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응? 근데 국내에 여기 나왔지? 그 외국 사업자를 저기 피고의 주된 사무소, 그지? 여기 피고의 다 할 필요 없어. 피고의 주된 사업소, 주된 영업소, 소위 본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마지막 줄 지방법원 법원원 합의부에서 합의부는 3명 이상이 3명의 재판관이 재판합니다. 1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사건을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재판하지 않고 3명의 재판관 합의로 하는, 거기서 재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러면은 10번 문제는 2가지를 합쳐서 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정보 공개와 오늘 배운 개인정보 보호를 이렇게 합쳐내는 스타일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자 1번은 정보 공개법 물어봤네요. 자, 첫째 줄 비공개 대상으로 정보공개법 구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놓은 정보가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 맞습니다.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는 공개해야 될 정보라고 또 제외시켜 놓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1번 오, 2번은 자, 여기 보면 첫째 줄에 피의자 신문조서 나왔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 있다고 경찰이 불러다가 이제 질문하고 답변해서 작성한 문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피의자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인적사항 이거 비공개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진술한 내용일지라도 이거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면 그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면 5.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 3번. 개인정보보호법. 이거 맞나요? 틀렸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뭐야?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명백하게 그 개인, 정보 주체 개인의 권리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응?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위법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 됐죠. 4번은 자, 첫째 줄. 손해를 입혔는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무슨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면 발생한 손해액보다 3배까지 최대 3배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해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일종의 징벌적 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 3배 맞죠? 네. 그 다음에 11번은 고유식별 정보를 물어봤네. 고유식별 정보는 딱 그 정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우리 대통령령은 뭐 유전자 정보라 아니야 4가지 정해놨죠. 주민등록번호 그죠? 여권번호 그 다음에 뭐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갑자기 생각나. 운전면허번호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번호 그죠? 네. 자 어쨌든 고유식별 정보 1번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그 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X. 일괄적으로 때문에 틀렸어. 그러니까 이 고유 식별 정보를 원래는 수집 이용할 수 없잖아. 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2가지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지.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와 본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은 경우. 본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다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거 동의를 받으면서 이 고유 식별 정보는 따로 얘기하고 따로 알려주고 따로 동의를 또 받아야 돼.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동의받는 거로 안 된다는 얘기지. 일괄적으로 아니라 별도로 다른 정보 알려주고 다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X. 2번이 정답. 3번은 뭐야? 그치. 아니,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변조, 유출,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취해야 된다. 4번 아까 얘기했지.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도 수집 이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틀린 거 그러래. 개인정보. 1번은 맞겠지? 법인 등의 단체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법에 관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번 오. 2번은 끝에 보면 민감정보가 힌트 단어지. 민감정보는 수집 이용할 수 없는 게 원칙.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거나 본인한테 별도로 동의를 받은 2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그렇다면 뭐야? 여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대. 그럼 할 수 있는 거지. 법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다. 2번 오야. 3번도 맞지? 익숙하니까 2번째 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네가 잘못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맞고 4번은 분쟁 조정을 위해서 두는 기구가 뭡니까? 그 분쟁조정위원회지 보호위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일정한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단체 소송 틀린 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네. 그 다음에 3번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단체 소송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또는 응했는데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만이지 만 때문에 틀렸죠. 이거는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조정을 거부할 경우 그리고 만도 아니야. 하나 더 있잖아. 조정을 했는데 응했는데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여기는 아예 반대로 써놔.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나와있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나머지 사항은 별것도 다네요. 이거 어디 문제야? 소방직.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작년도 없고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판례 옳은 것만 짝지은 거 2개도 있고 3개도 있대요. 어떤 거냐? 기억번 맞나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거나 이런 정보만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개인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다. 그죠? 여러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유명 연예인의 사진 그거 동의 얻지 않고 함부로 막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상권 침해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해배상 엄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함되죠. 배웠죠. 기억 X.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안 되니까 야 기억만 알아도 답 나오게 구성해놨어. 웃긴다. 그렇지 않나요? 기억이 기억 맞구나. 참 맞는 거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헷갈리지? 따라서 2번은 답이 아니야. 기억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니은도 2군데나 들어가는 거니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니은 보니까 아까 2번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어쩌고 딱 나오는 거니까 뭐 묻는 거냐면 아까 어떤 대학 교수가 법과대학 교수가 자기의 프로필을 법과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다. 공개해놨다. 근데 그거 본인 동의 얻지 않고 갔다가 영리 목적으로 유료 사이트 제공하고 이용했다 그래서 그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지? 그거 자기 법과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해놨다는 건 1차적 공개고 그걸 또 이제 수집 이용하는 거 이것도 허락한다고 그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니은도 O. 그 다음에 디귿은 자 디귿이 뭐냐면 자 개인정보를 어떤 A라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B라는 업체에게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가공, 변형하고 요거 좀 해달라 하고 위탁을 했어. 그럼 우리가 배웠지. 위탁한 A 기업은 수탁자인 B 기업을 감독을 해야 돼. 그 수탁자인 B 기업이 뭔가 정보 처리 잘못해서 이렇게 유출되고 그러면 A 기업이 본인의 직원처럼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인 개인정보 처리는 수탁자를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부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이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부여된 권한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그 수탁받아서 처리하는 정보를 3자에게 막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끝에 가서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와 일관되려면 셋째 줄 중간에 독자적인 이익을 갖는 자일까요? 독자적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한테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위탁자를 위해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해주고 단지 그 대가를 받는 자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 위탁자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독자적인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디귿 틀렸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들어가면 답이 안 되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응? 그 다음에 리을은 두 번째 수로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유출 나오지. 그래서 나 여기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됐으니 나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싶다.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맞게 나왔죠? 그러면 리을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고 기역 들어가고 디귿 하나만 틀렸네요. 4번이 정답. 응? 자, 15번은 틀린 거 1번. 그죠? 그때 가서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해야 되는 거지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보자마자 쉽게 나왔어. 2번은 뭐야? 그치? 아까 말한 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하려면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와야 되는데 개인정보 처리자가 응하지 않거나 응했는데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단체 소송 제기가 허용되죠. 3번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지? 아까 외국의 정보통신 사업자가 그 외국의 정보통신 회사가 그 외국 그 정보통신 회사가 소재하는 그 소속 국가가 자기 나라 그 국민들 정보는 해외로 이전 못하게 금지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아까 나왔으니까 맞고. 응? 그렇죠. 1번이다. 자, 16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맞지?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정부 주체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 가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응? 정부 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 처리할 수 있죠. 네. 1번 오. 2번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소속이었다가 개정해서 총리 소속으로 바꿨죠. 어쨌든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치.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 원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이용 금지. 법이 정한 3가지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어. 하나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치? 두 번째는 뭐야? 이거야. 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안 하면 본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급박한 위험 이거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서 고시한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은 그치, 이건 나온 거니까 이제 단체송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있네. 국회 시험은 5번까지 있어. 자, 5번 지문은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매출액의 3% 숫자도 냈죠? 참 짜증나. 왜? 자주 내는 건 아닌데 여기 숫자는. 근데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저기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숫자와 정보공개법에 나오는 숫자는 필수.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숫자는 아주 드물게 이거 나온 거예요. 거의 안 나왔는데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틀린 거 고르래. 응? 요거 이제 9급은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안 나왔어서 개인정보법의 이제 7급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2018년도 지방직 7급을 보니까 1번 어때? 핵심 단어가 지문정보지? 지문정보 10손가락 지문정보 수집해서 보관하고 경찰에 또 넘겨줘서 범죄수사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거. 개인정보를 제한하긴 하지만 과잉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법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1번 끝에 어떻게? 제한을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제한의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일 때 위법이 되는 건데 과잉은 아니라는 결론인데 제한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1번 맞아요. 2번은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어쩌고저쩌고해서 두 번째죠. 누군지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 안 해요? 이것도 포함하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는 게 판결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 나온 거 판례에 나온 거 계속 내는 거예요. 3번은 두 번째 줄.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거 입증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고. 4번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 맞고. 그 다음에 18번 틀린 거 고르라. 1번 이것도 묶어냈네.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부를 묶어냈는데 틀린 거 딱 보니까 1번이네. 응? 1번이에요. 왜 1번 틀렸을까?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면 누가?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에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가진 주체가 아니고 누구야? 그럼 해당 공공기관의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에요. 그러면 해당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공개 심의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이거 결정하는데 좀 도움되게 의견 좀 달라고, 우리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거 의견 제시해주는 자문기구일 뿐이지 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가 이거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정보공개 심의회는 그런 권한 책임을 갖는 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 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입니다. 1번이 답이 됐어요. 2번은 뭐야?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다. 그래서 청구를 했다가 거부받으면 그 자체로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거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거 외에 또 어떤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3번은 자 셋째 줄에 의사결정에 첫째 줄 앞부터 보자.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일단 의사가 결정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자 4번은 요거 하나만 개인정보 보호를 낸 거야. 응? 개인정보는 뭐야? 맞네. 밖에 나가다가 두째 줄부터 틀려나갔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 이미 공개된 정보 포함한다. 맞네요.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9번은 개인정보 보호. 자 1번 줄여보면 자 첫째 줄에 가명 처리한 정보지. 가명 처리한 정보인데 그 가명 처리된 정보만 가지고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 그래서 뭔가를 다른 정보를 추가해서 결합을 해야만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를 네 글자로 가명 정보라 그래. 가명 정보도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입니다. 응? 가명 정보도 보호 대상이 돼요. 왜냐면 가명 처리는 됐지만 누군가가 어떤 추가 정보를 결합을 해서 특정인을 알아내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보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명 정보도 두째 줄 끝에까지 이 정보를 다른 말로 가명 정보라고 지칭하는 거야. 가명 정보도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한다. 이게 틀렸어. X. 않는다. X.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 틀렸지? 개인정보위원회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 안 하죠. 그냥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지휘감독하는 거죠. 3번은 정보 주체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열람해달라고 공공기관에 요구하려면 직접 해당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죠. 그럼 뭐라고 쓴 거야? 근데 그치 3번이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문제였고 4번은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거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당초의 정보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뭐야? 여러 가지를 고려한 뒤에 이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셋째 마지막 줄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 이거 틀린 거야. 응? 원래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거 따져본 뒤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자에 제공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정도. 마지막 20번은 행정사라는 자격증 시험에서 지금 낸 건데 올해 나온 거. 응? 이 중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로 명시 안 해놓은 거 몇 번 답했어요? 응? 5번입니다. 5번. 가명정보 처리 동의. 가명정보로 통계 작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법이 명시해놨어요. 동의할 권리는 없습니다. 자, 자기에 관한 정보를 누가 수집, 이용하는지 제공받을 권리. 그 다음에 정지를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연락. 응? 그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그 다음에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응? 5번이 없어요. 5번이. 5번.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